네, 오늘 동문선수 임성우 기자와 함께 어제 있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고 재판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임 기자, 어제 재판정에 직접 들어가서 방청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? 네,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? 네,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표정이었습니다. 네.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공판 가운데 표정이 가장 덜 어두웠었는데요. 네. 입정할 때는 머리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자신의 변호사와 대화도 나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자 고개를 푹 숙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. 재판부가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렸고 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고 직원을 노예로 여겼다면서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입니다. 자, 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제 반성문도 여러 번 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낸 건지요? 네, 사실 반성문 자체는 지난 2월 결심 2일 결심 공판 이후에 처음으로 냈습니다. 1월 초에 법원이 공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처음이었는데요. 결심 공판에서 이 조현아 씨가 진술을 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재판부를 비롯해서 방청객들에게 줬기 때문입니다. 심지어 재판부가 조현아 씨에게 본인이 왜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정도였는데요.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그 사건은 승무원이 서비스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탓하는 느낌을 줬기 때문입니다. 이런 결심 공판의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제 여론이 악화가 되자 뒤늦게서야 반성문을 제출한 듯한 느낌을 준 겁니다. 어제가 선고 공판이었는데요. 사흘 전부터는 매일 이제 반성문 제출했고요. 선고 공판 직전까지도 냈었습니다. 그러니까 선고 공판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제 반성문을 써서 냈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, 자,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반성문을 읽어주지 않았습니까? 어떤 내용을 읽어줬습니까? 네, 반성문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텐데 피해를 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을 했고요. 또 사건 당시 사무장과 승무원이 내 화를 풀어줬었으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기도 해 어이없기도 하다. 자책하는 말도 했습니다. 또 만약에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계속 회사를 다녔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눈물과 모욕감에 좌절했을 수도 있다고 했고요. 마지막으로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생필품이 부족했지만 같이 있는 수감자들이 도와줬고 또 특식도 함께 만들어 먹는다면서 배려하는 마음을 또 배우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. 자신이 쓴 반성문이 공개가 된 셈인데 재판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표정 어땠습니까? 반성문을 이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거의 7분 가까이 낭독을 할 때 조현아 부사장의 표정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휴지로 간간히 닦는 모습을 보였고요. 어깨도 파르르 떨리는 모습,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뭐 말 그대로 이제 마음감이 좀 교차했을 것 같은데, 자, 징역 1년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? 뭐 항소 여부가 좀 관심인데 변호인 측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? 네, 우선 변호사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 조현아 씨와 협의를 해서 또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요. 따라서 항소 여부는 속단하기는 무척 이른 상황입니다. 하지만 항소를 하게 된다면은 변호사께 무척 부담스럽기는 할 겁니다.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반성문을 낭독을 해서 조현아 씨의 반성 의지가 크게 부각된 상황인데 자칫 항소를 하게 되면은 이런 반성 의지가 진정성이 없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. 또 징역 1년도 항로 변경죄로 처벌이 가능한 형량의 최소치인 상황인데 따라서 적용 혐의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, 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문을 하자면 재판부가 이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용서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? 네, 앞서 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 조현아 씨의 사과의 진정성 부분이었습니다. 그렇죠. 박창진 사무장의 집에 찾아가서 사과를 시도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공지가 없었고 또 박창진 사무장이 부재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집에 찾아간 것이 과연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말이었고요. 또 문제가 됐던 김모 승무원의 경우도 사과를 하겠다면서 전화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를 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는 사과였다는 것을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 넣었던 겁니다. 하지만 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선고 공판 직전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고요. 또 이 반성문에도 지난 결심 공판 때와는 달리 승무원의 탓으로 돌리는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조현아 전 부사장이 뭐 이제 직접적으로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사과할 기회는 없고 어제 이제 공개된 반성문을 읽고
이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들이 용서를 해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임성우 기자 수고했습니다.